혼자서 풀기 어려운 고민과 결정하기 힘든 일들,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조언해드리는 시간.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 괜찮아. 자, 이 시간을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도 좀 사연이 좀 있는데요. 이 사연 들으시면서 우리 두 분께서 한번 같이 고민 좀 해주시고 또 가장 현명한 방법도 함께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사연 좀 들어보시고요.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는 분들께서도 나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연으로 가보죠. 저는 40대 후반으로 남매를 두고 있는 맞벌이 주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제3, 이제 안정기에 들어선 것처럼 보입니다. 힘들게 맞벌이해서 모은 돈으로 이제 집도 마련했고 빚도 다 갚았습니다. 애들도 커서 제 앞가림 다 하고요. 또 운영하는 가게도 2개 순탄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사이도 좋은 편이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제 속마음 울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평소 가게 일 보면서 기억력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이젠 너무 좋은 기억력이 저주스럽기만 합니다. 특히 요즘 들어 가게에 나가 있거나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나는데 그것도 너무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학창시절에 내가 당했던 억울했던 일이며 연애하면서 속상하고 창피했던 일, 또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홀 시어머니 모시고 연년생 남매 키우며 당했던 이 부당하고 마음 아팠던 일들이 자꾸 불쑥불쑥 떠올라 저도 모르게 욕이 나옵니다. 그런 생각이 나는 날이면 저도 모르게 욕을 하게 되고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이 무의식적으로 갑자기 쌍스러운 욕이 튀어나오고 운전하다가도 소리소리 지르며 욕을 하고 또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요즘 저는 자꾸만 제 자신이 싫고 또 가게에서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동안 눈물 날 일도 많았지만 잘 참아왔고 또 저는 원래 그 욕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이상한 일은요. 예전의 기억들은 너무 또렷하게 생각나서 저를 괴롭히는데 정작 최근의 기억력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아침에 이 딸과 나눴던 얘기도 아주 부분적으로만 기억이 나고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물어보게 되고 얼마 전에는 딸아이가 엄마 왜 설거지하면서도 혼잣말을 하고 욕을 하냐고 엄마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 거였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요. 손님이 있는데도 가게에서 악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정말 제가 왜 이런 걸까요? 이거 치매 증상인가요? 아니면 우울증인가요? 어떻게 나 자신을 도와줄지 정말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라는 40대 후반 주부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잘 살아온 것 같고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부부 생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의 그 나쁜 기억, 안 좋았던 기억들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계신 그런 주부님이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까? 뭐 원장님 주변이나 아니면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가운데? 네, 이런 경우 저는 있어요?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보죠. 많습니까? 예, 많이 보고 저도 이랬던 시간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러세요? 네네. 그럼 오늘 좀 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네. 이야기들 좀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손님이 있는데 가게에서 악 소리를 지를 정도가 되면 흔히 있을 수 있는 경우라기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스스로가 잘 통제가 좀 안 되는 수준까지 지금 오신 것 같은데 과연 이 사연에 대한 시민분들의 반응은 어땠을지 곽지연 리포터가 시민분들의 목소리 담아왔거든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 나이대고 지금 대부분의 저희 나이대가 고민하는 건데요. 치매도 아니고 우울증도 아닌데요. 우울증이 올 가능성은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저도 최근에 이런 강좌 같은 거 많이 들어보니까 내 식구일 경우 수입의 4분의 1을 자기한테 투자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행복해진다고. 저도 요새 실천하는 중이에요. 뭐 그 방법 써보시라고 해보세요. 그 물질적으로도
그 수입의 일부분을 자식이나 남편한테만 쓰지 말고 본인한테 투자를 하고 사람을 만나면서 자꾸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경우에는 또 자존심 문제로 얘기를 못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맞는 사람이면 근데 이런 증상까지도 안 오긴 할 텐데 근데 이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자꾸 찾아다녀야죠. 운동을 권하고 싶어요. 왜냐면 운동을 하면 그 땀을 흘리면 그 건강한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운동하기 전에 그 스트레스 받았던 거를 땀을 쫙 흘리고 나면 아 별거 아니었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운동보다는 이렇게 여럿이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을 하고 나면 땀도 흘리고 또 그 후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남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내 속을 내놓고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화가 나고 이러면 어떻게 하나 병원에 가봐야지 뭐. 이거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돼. 큰일 나요. 이러면 나중에 가면은 이게 전부 다 모든 것이 이게 말이야. 요즘에는 그런 게 떠오르면은 빨리 치료 받아야 돼. 딴 거 없어. 아니 남편이 치료를 해줘야 되지 다른 치료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 가족의 도움이 좋지. 다른 거 없잖아요. 그죠? 여자 저거는 우울증하고 이런 거는 전부 남편한테 달려있는 거지. 남편이 해야 되지. 본인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이 설득을 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방법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시민분들께서 여러 진단들을 내려주시고, 운동을 좀 해라, 혹은 병원을 가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 사연 보내주신 분도 생각하시고 또 시민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크게 갱년기 아니면 우울증 아니면 치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혹은 복수로 이렇게 아마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사연 두 분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짧은 사연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그죠? 진단 내리는 건 그렇죠. 조금 좀 위험한 일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해라, 아니면 치료를 받아라, 수입에 4분의 1을 써보라, 다 좋은 방법인데 그 이전에 이 원인이 뭔지 그죠? 이 사연을 보면 한 서너 줄 나와 있는 사연 가지고는 그냥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같기도 해요. 친구들한테 억울한 일 당했고 연애할 때 받았던 상처, 시부모 그 짧은 사연 가지고 이렇게 심각한 증상이 나왔다는 게 조금 좀 이해가 안 돼서 정말 내가 왜 이러는 건지 그죠? 과거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뭔지 지금 상당히 이제 분노에 좀 차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원인부터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비슷한 경험이 또 있으셨다고 하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 저는 이분의 사연이 학창 시절에 내가 당했던 억울했던 일도 생각나고 연애하면서 속상하고 창피했던 일도 생각나고 어린 시절에 또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부당하고 마음 아팠던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를 아셔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나 이제 상담 접근 치료적인 접근이라든지 심리학적인 접근으로 보면 우리의 이제 마음에는 전경과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전부 다 그 전경으로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이 된 부분은 이제 잊혀지는 거죠.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자꾸 그 부분이 떠올라. 이러면 우리가 이제 전경으로 앞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미해결 과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해결되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해결이 미처 되지 않았던 부분들. 요거는 왜 그러냐면 자기 구조가 조금 공고해지기 전 단계에서 그러니까 자기 구조라고 하는 게 자기의 어떤 자과라든지 이런 게 확실하게 공고해졌을 때는 이런 영향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반복이 됐을 경우에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이제 생기게 돼요. 특히나 이제 여기 보면 어린 시절이라든지 또 미처 그 결혼 생활에서의 어떤 사건들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분이 지금 자꾸 떠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실적인 거는 자꾸 배경으로 가고 이게 전경으로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요즘 거는 자꾸 잊어버리고 예전 거에 집중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내가 지금 요거를 해결해야 될 단계구나라고 우선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이제 부분. 저는 그 학창 시절 사실 억울했던 일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연애하면서 속상하고 창피했던 일 막 정말 밤에 누워서 이불을 막 차고 싶은 이런 일들도 많죠. 근데 그게 한 20년, 30년 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막 부숙부숙 이게 올라와서
막 분노하고 욕을 할 정도라면 그 일이 엄청나게 커서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뭔가 진짜 문제가 커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아까 전경, 배경, 네네. 미해결 과제 이제 이런 용어는 네. 사실 일반인들한테 친숙한 용어는 아니죠. 얘기일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딸이 네. 왜 이렇게 막 욕을 하느냐고 네네. 전혀 요즘 이런 생각이 잘 안 나고 과거 일만 자꾸 떠온다는 게 그 문제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네. 모든 문제가 그죠. 과거에 억울했던 일, 화났던 일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네.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개개인이 다 다른데 그렇겠죠. 상처의 범위나 네. 상처를 받았던 그때 당시에 어떤 상처나 네. 본인이 받아들였던 그러한 부분들이 다 다른데 그걸 일반적으로 야 과거 일이니까 잊어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해결되느냐 이거죠. 해결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분은 표현을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러지는 않았어요. 뭐 욕을 입에 달고 다니는 여자는 저는 아니에요. 근데 이래야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 역할에는 충실히 하셔가지고 네. 지금 애들 다 키워놓고 집도 장만하고 빚도 다 갚았고 심지어는 남편하고의 관계도 좋아요. 네. 네? 그 역할에만 막 충실했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였는지 자신의 깊은 내면의 소리를 듣는 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가슴 뛰는 일, 그건 돌보지 않은 잘못도 사실은 본인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원하고 사회가 옳다고 사회가 이렇게 가라고 하는 길에는 굉장히 충실하게 갔는데 잘 참고. 네, 근데 정작 내가 원했고 내가 하고 싶었고 이런 거는 전혀 좀 외면했던 이런 측면이 참고 사는 한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지나치면 우리가 이제 사실 한이 서려 있다. 이제 화병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저는 이제 보는데 이분이 이제 지금 이게 이제 한으로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기회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너무나 이분에게 저는 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건 뭐냐면 네. 남편과 사이가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아까 시민 중에 왜 남성분이 그 얘기했잖아요. 남편이 해결하셔야 남편하고 같이 좀 해결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고 저 같은 경우도 저 결혼 굉장히 빨리 했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과제들이 있었어요. 이제 저도 생각하면 그것이 자꾸 떠오르고 내가 왜 어린 시절에 그렇게 살았어야만 했나 네.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결혼해가지고 어린 시절에 그 고생을 하면서 애기 데리고 이러이러했을 때 아무도 날 돌봐주지 않았네. 그리고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바보 같았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했던 이제 순간순간들이 있어서 남편에 대한 이제 원망도 더 커지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여기 이분처럼 혼잣말을 그렇게 제가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었어요. 네. 쭈얼쭈얼거리면서 제가 혼잣말하는 거야. 남들이 보면 미친 여자 아니야. 혼자 있는 시간에. 그럼 보통 무슨 얘기합니까? 아이씨, 뭐 이런 얘기합니까? 저하고의 대화예요. 그게 사실은. 아, 그래요? 네, 내가 나하고 대화하는 건데 이 속에서 담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나하고 대화하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혼자 생각하면 되는데 그 입으로 나오는 모양이죠? 네네, 이게? 입으로.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저는 입으로 내뱉으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자기하고의 그래요? 대화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남편하고 네네.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 또 시댁 관계 문제 이런 거는 나 혼자 과거 지난 일이지만 네. 왜 그랬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나는 아직도 그게 생각이 난다. 그리고 잊혀지지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네. 그 이제 저는 일주일에 이제 예를 들면 2번을 정해놓고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 밤 정해놓고 이제 안양천을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이제 남편을. 그런 시간들을 저는 한 몇 년간을 했어요. 그러면서 좀 좋아지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기 이분처럼 소리도 좀 지르고. 안양천에서요? 네, 안양천에서 소리도 좀 지르고 남편한테 내 이야기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나 그때 당시에 이러이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직 해결이 안 됐다. 뭐 이래가지고 좀 소리도 지를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남편 막 붙들고 네 멱살 잡고 네 멱살도 좀 잡아보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뭐 이런 시간들로 이제 제가 치유의 과정을 좀 많이 했죠. 네. 안양천보다 더 좋은 장소가 노래방이라는 장소 괜찮습니다. 노래방도 괜찮습니까? 고함도 질러보고. 네. 이분의 이제 사연 읽으면서 좀 더 희망적인 거는 네. 남편하고의 사이도 좋고 아이들이 앞가림을 지금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나만 잘 추스리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욕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뭐 상담을 하니까 결국은 자기 분석도 받고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고 과연 나 안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뭔가를 돌아보기도 하고 저도 좀 많이 좀 억압한 경향이 있었더라고요. 아, 스스로를? 예. 그리고 어느 순간 그걸 깨달으면서 운전을 하다 말고 막 욕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전 용납했죠. 그래, 뭐 남한테 피해주는 게 아니면. 근데 이제 그 욕이 공공적인 장소나 그죠? 다른 사람에게 관계에서 이제 튀어나올까봐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지. 나쁘지 않은데 정말 치유되지 않은 나만의 어떤 상처가 뭔지를 이번 혼자 스스로 발견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나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면서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뭔가를 발견하는 일이 사실은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특히나 그 가게를 아마 꽤 오래 하신 것 같은데 가게 하시는 분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비슷하겠습니다만 거의 하루도 제대로 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늘 보여줘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이것만 생각하지 본인의 진짜 얼굴, 진짜 모습을 내가 나를 그러니까 바라보기란 쉽지가 않은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감정 노동이거든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상황이 좋아지셨다고 하니까 뭐 열흘이면 열흘 한 20일이면 20일 이렇게 좀 혼자 저는 어디 뭐 걷는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 좀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한번 내 진짜 모습을 직면하는 거는 어떨까? 좋죠. 이런 생각도 정말 좀 좋죠. 뭐 예를 들면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반드시 쉬기 뭐 아니면 또 개중에 주중에 뭐 하루를 더 쉴 수도 있고 당장 쉬기가 곤란하면 3년 후에는 5년 후에는 일주일에 2번 쉬겠다고 계획을 짜고 미리 공지를 할 수도 있고 정말 아니할 말로 경제적인 이유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맞벌이를 뭐 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만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만들기도 하고 난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 거지 그리고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그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하고 직면하는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직면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직면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가장 기본은 이제 사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예를 들면 학창 시절에 그 억울했던 일이 자꾸 떠오르면 이제 그거에 집중해서 그 부분을 조금 다루는 거. 그리고 뭐 이제 어린 시절에 시집하고의 관계에서 남편하고의 어떤 관계가 좀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지지받아야 돼요. 좀 이해받고. 그러면서 자기를 좀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를 강화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제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남편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속 안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구나. 흔히들 우리가 왜 트라우마, 상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요 이러는데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과연 잊혀질까요? 안 잊혀지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해결해야 될 시점입니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잊어버리려고 애쓰지도 마시고 남편하고 여보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떠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 또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좀 풀고 이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면 본인한테 조금 관심을 가져주고 집중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무슨 음식물 써온 거 이렇게 방 한 구석에 놓고 계속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이렇게 종이로 덮고 뭐 천으로 덮고 수건 덮고 이렇게 해봐야 결국은 계속 썩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한번 깨끗하게 청소를 하실 시간을 지금쯤이면 꼭 한번 가지시는 게 아마 이 사연 주신 분께도 꼭 필요하신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거 할 때 그래도 전문가분들의 상담을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그럼요. 스스로가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해결하는 주체는 나 자신이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 그런 사람 아니었었는데 내가 이러지 않았었는데 그거 내려놓으세요. 욕을 하는 나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결국 심리치료의 목표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수용하는 거거든요. 좀 너그럽게. 그리고 표현하셔야죠. 가장 가까운 남편한테, 아이들한테, 그죠? 그리고 뭐 혹시 식당 하시면 이 현재 상황을 잘 살리셔서 저 욕쟁이 할머니로 변신하시는 것도 이건 그냥 뭐 농담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하여튼 자신을 한번 직접 내 진짜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 이걸 꼭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 오늘 이 사연 주신 분 조금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